있었어? 그냥 혼자 풀기 좀 어려웠어? 그나마 괜찮은데 뒤에 거 모르겠어. 자, 일단 가보자. 아, 그리고 이번 주, 너 목요일 스케줄 어때? 목요일에 뭐 해? 어, 다른 거 없어? 뺄 수 있어? 학원 무슨 학원? 그냥 테스트? 무슨 테스트? 그런 아, 선생님이 다음 주 화요일날 수업이 안 돼서 이번 주 목요일이나 다음 주 목요일날 수업하려고 그랬는데 이번 주 목요일 안 돼? 다음 주 다음 주 돼? 그럼 다음 주 목요일날 하는 걸로 하자. 다음 주 화요일 수업이 안 돼서. 보자. 3.1.2 페이지 보자. 172쪽. 아니네. 아니네. 완전 선생님이 다른 데 보고 있었구나. 다른 데 보고 있었네. 페이지 불러봐봐. 48주 148. 148 봅니다. 자, 148쪽. 홀수번 풀었던 거에서 채점 다 했습니까? 자, 짝수번은 나랑 좀 하고, 홀수번은 질문 들어오는 것만 체크업 하겠습니다. 2번 보죠. 굳이 안 풀어도 되는 문제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자. 이차 함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했어요. 다음 두 점을 지납니다. 일단 평행이동한 이차 함수식을 구할 수 있는가? 있나요? 그러니까 결국 이차 함수를 파악할 때는 이차 함수의 모양, 최고차항 계수죠. 그 다음에 위치, 꼭지점이겠죠. 우린 이 두 가지 요소만 추적 잘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근데 현재 처음에 있었던 이차 함수는 꼭지점의 좌표가 0,3 딱 고정돼 있고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했다는 것은 꼭지점의 y좌표가 이만큼 커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ax 제곱 플러스 5 이렇게 확정할 수 있어. 너가 두 점을 지난대요. 마이너스 1,2와 2,b. 자, 함수 그래프가 좌표를 지납니다. 방정식의 근이 누굽니다. 무조건 뭐하고 대입하고 시작한다. 끝. 2번 더 할 건 없겠죠? 이 정도만 체크하면 되겠다.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 어쨌든 평행이동이란 말 나오면 꼭지점이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 선생님이 그대들의 책을 다 확인해야 됩니까? 채점했어요? 왜 QR로 채점하라니까? 짝수가 아, 홀수번 말이야. 따로 홀수번 채점해야지 QR로. 우리 수업 처음 합니까? 왜 이러는 거야? 잠깐만, 선생님 컵 밖에 놓고 왔나 보다. 여기 있네. 여러분들 홀수번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질문을 할 거는 챙겨 온 거잖아요. 그죠? 아쉬워. 해봅시다, 그러면. 그냥 해봅시다. 4번 봅니다. 이차 함수의 그래프로 그냥, 한번 볼까요? 최고차항 계수 A라고 정해져 있고, 꼭지점 좌표가 현재 어떻게 되냐? 0, Q다. 끝. 이 상태 이차 함수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A 값에 따라서 아래로 블록할 수도 있고, 위로 블록할 수도 있고,
이 꼭지점의 좌표가 0,q다. 아래로 블록하거나 위로 블록하거나 똑같이 0,q의 꼭지점을 가지고 있다. y축에 대하여 대칭인 포물선인가? 그쵸? y축 옆에다가 뭐라고 써요? x는 0. 우린 이걸 뭐라고 한다? 축의 방정식이라고 부른다. 축의 방정식 됐고요. x축에 대해서 대칭인가? x축에 대해서 대칭이라 함은 어떻게 되겠어? x축에 대해서 대칭이면 x축에 대해서 대칭이면 어떻게 되겠어? 최고차항의 값은 마이너스로 바뀌겠죠, 부호가. 이해됐어? 꼭지점의 좌표는 0,q가 0,-q로 바뀔 거야. 지금 이 문제는 틀린 거 찾으랬죠. 옳지 않은 것. F 고르기야. 1번은 T고요. 2번은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F야, T야?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이 말은. 틀린 말이죠. 왜? 기울기? 그러니까 최고차항 개수죠. X축에 대해서 대칭을 해버리면 어떤 일이 생겨? 최고차항 개수의 부호가 바뀌어야겠죠. 그러면 X축에 대해서 대칭이면 Y는 어떻게 써야 되겠어? 마이너스 AX제곱 마이너스 Q라고 써야겠지. 이해됐을까? 진짜 이해됐을까? 그 다음에 평행이동 이론 설명하긴 했는데 그것까지 끌고 와서 설명하기에 여러분들이 오히려 어려울 수 있어요. 필요하면 내신 때는 따로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걸 넣으면 더 무겁게 느껴질 수 있어요. 굳이 안 해도 돼요. 나중에 필요할 때 하겠습니다. 3번 보죠. 저 A값의 절대값과 관련된 거는 꼭 이 문제 아니어도 상관없죠. 절대값이 작을수록 폭이 좁다, 뾰족해진다. 맞고요. 꼭지점 좌표 썼고요.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거 맞습니다. 뭐 나머지는 체크 안 해도 되겠네요. 기본 문제니까. 자, 5번 봅니다. 5번 별표 해온 사람이 있어서 한번 체크해 볼게요. 맞죠? 자, 다음 2차 함수 그래프가 모든 사분면을 지나기 위한 조건. 근데 지금 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럼 안 해도 되겠네. 왜 내가 같이 해줬지? 홀수를 내가 해줬나? 어렵다고 그랬어? 그래서 그랬구나. 그럼 넘어갈게요. 149쪽 어떻습니까? 없습니까? 질문? 채점, 채점 했어요? 같이 풀었나요? 9번도 그랬나요? 됐습니다, 그러면. 150쪽 넘어갑니다. 잠깐만. 내가 짝수번 해줘야 되잖아요. 헷갈려, 나도. 나도 헷갈립니다. 자, 6번 문제 볼게요. 1차 함수 그래프입니다. 2차 함수 그래프 그리래요. 우리가 주어져 있는 2차 함수 그래프 그리려면 A부호, B부호 봐야 되는데 기울기, 음수, Y절편 이 상태에서 뭘 그려? Y는 AX제곱 플러스 B를 그리면 되겠죠. 맞아요? 둘 다 음수니까 꼭지점 좌표 0,B에 A값 음수니까 이렇게 그려진 거 찾으시면 되겠죠. 찾아낼 수 있겠죠? 넘어갑니다. 8번 보죠. A, B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뭐 다른 건 없네요. 그러면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선분 AB를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 AB 두 점의 특징이 뭐야? 이 두 점의 특징이 뭘까? 얘네 둘이?
아니, AB가 가지고 있는 특징 말이야. AB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 Y가 같다지. 같은 높이에 있죠. 그쵸? 이해됐느냐? 높이가 혹시 뭐 있나요? 어? 그렇지. 얘 평행이동 한 거잖아. 얘가 얼만큼 평행이동해? 5만큼 평행이동하죠. 같은 높이. 보여?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높이가 같잖아요. 같은 높이. Y 값이 서로 같잖아. 이해됐을까? 평행이동 한 거니까 그냥 길이는 5다. 이해됐을까요? 아닐까요? 이거는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딱히. 굳이 찾아서 설명하려고 들어봤는데, 그럴 만한 문제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맞나요? 10번 문제, 10번 문제 한번 볼까요? 이차함수 다음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아니, 옳지 않은 것은 F 고르기네요. 문제에서는 F 고르기야. 주어져 있는 이차함수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차항의 개수는 현재 마이너스 1이고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4,0입니다. 이해됐나요? 그래프를 그려야 될지 안 그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살짝 그냥 살짝 그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겼겠죠. 마이너스 4,0에서 이렇게 생겨있는 이런 이차함수 그래프입니다. 1번은 y는 마이너스 x제곱, 최고차항 계수 마이너스 1인 이 녀석 똑같이 갖고 평행이동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 꼭지점 좌표 마이너스 4,0 맞죠? 맞아요? 맞다. 1번 t. 2번 x값에 의해서 결정되는 y값의 범위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y값 전체의 범위를 물어봤어. 어떻게 돼? 0보다 작거나 같죠? 모든 y값은 0보다 작거나 같지 않습니까? 이해됐어? 맞아요. 꼭지점 좌표 마이너스 4,0 맞아요. 자, 축방은 어떻게 됩니까? 축의 방정식 어떻게 읽어? 꼭지점에 x좌표로 읽죠. 축의 방정식 어떻게 돼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4. 맞습니까? 틀렸죠, 이 문제? 4번 지문. x는 4가 아니라 x는 마이너스 4가 맞는 거지. 축의 방정식. 이해됐어? 위로 볼록하고요. 고쳐놓으면 축의 방정식 x는 마이너스 4. 이게 축의 방정식이었다. 정리됩니까? 기본적으로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랑 전체적으로 복습했던 그 개념이 확고하게 자리 잡으면 이런 합답형 문제는 사실 그렇게 혼란스러울 게 없다 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칠판 글씨는 잘 보이니? 자, 넘어가자. 150쪽 11번 봅니다. 다음의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하라. 좀 크게 써보죠. y는 x의 제곱 플러스 10,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0의 제곱. 분석 어떻게 해? 이 녀석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1이 되고 꼭지점 좌표 어떻게 됩니까? 0,10이죠. 여기는 최고차항 개수가 마이너스 1이고 꼭지점 좌표가 10,0이다. 두 개를 동시에 한번 그려볼까요? 문제 파악하기 전에 간단하게 개형만 그려보자. 첫 번째 함수 그래프 0,10에서 요렇게 맞아요? 이게 1번이야. 2번은 10,0에서 위로 볼록 이렇게 된다. 됐죠? 이해됐어 안 됐어? 찾아서 그리는 거 할 수 있겠죠? 그냥 읽어봅니다. 다음 중 이번엔
합답형 중에 옳은 걸 찾으세요. T 찾기야, T. 1사분면, 2사분면을 지납니다. 2번은 여기 2번 함수 그래프는 1사분면 안 지나죠? 이? 뭘로 써줄고 이걸로 해볼까? 틀렸어. 추계방정식 x는 10이다. 얘는 얼마입니까? x는 0이다고 이쪽이 x는 10이다. 두 개가 다르죠? 근데 추계방정식을 하나만 써놨다는 건 틀렸죠? 틀린 말. 꼭지점의 좌표 하나는 0,10이고 하나는 10,0이고 달라요. 자, 4번 폭이 같다. 이게 뭐야? 최고차항의 절대값이 같다.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말고 폭만 말했잖아. 폭. 어? 지난 시간에 개념으로 했잖아요. 2차 함수 그래프의 폭은 누가 결정해요? 최고차항의 절대값이 결정해요. 폭 자체는. 아래로 또는 위로 볼록인지 방향은 부호가 결정하지만 폭은 절대값이 결정한다. 그러니까 폭이 같다. 어떻습니까? 맞는 말이죠. 왜? 여기는 1이고 여기 마이너스 1이잖아. 그치? 이해돼? 예. x가 양수일 때, 아니, x가 음수일 때는 증가감소. x가 음수일 때는 x값이 증가하며 y값이 감소한다. 감소하고 있는 거 맞고요. x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도 감소하는 게 맞아. 사실 5번도 맞는 말이긴 한데. 이거는 형이가 증가구나. 증가구나. 맞아. 이거야. 2번은 여기서 감소합니다. 그려놓고, 한꺼번에 그냥 그려놓고 봤습니다. 다른 건 없네요. 됐을까요? 넘어가자. (13번은) 어떻습니까? 나랑 같이 했어요. 12번 부호 판단 A. 14번 그냥 구해서 뭐 할 게 없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서 이제 A와 P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거거든요. 근데 2차 함수 두 개 중에 확고하게 모든 값을 알려주고 있는 게 이 녀석이죠. 그죠? 여기서 시작을 해봅시다. 얘는 여기 좌표가 어떻게 됩니까? 우린 이걸 뭐라고 부르죠? 뭐? 이 사람아. 이 함수 그래프 입장에서 이 좌표는 뭐냐고. 이 노란색만 따져봐, 노란색만. 노란색 입장에서 쟤는 뭐야? 그러니까 X축과 만나는 점은 우린 뭐와 같아? 그러니까 그 X축과 만나는 X절편은 2차 함수에서 X절편은 무엇을 의미한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고. X축 교점이 의미하는 게 뭐냐고. 이걸 의미하는 게 뭐냐고. X절편. 2차 함수의 X절편. 이건 뭐다? 방정식의 근이다. 왜? X축의 식이 뭔데? X축을 식으로 나타내세요 하면 X축의 식은 뭔데?
그치, y는 0이잖아. 그지? 그 는영으로 만들었을 때의 값이니까 y는 0이다를 쓰기 전부터 그냥 이거는 정형이다 생각하고 그냥 외우시는 게 낫습니다. x축과 만나는 점은 무조건 뭐? 방정식의 근이다. 그건 일차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됐어요? 써놓으세요, 여기다가. x좌표는 방정식의 근이다. 그러니까 이 좌표를 써보세요. 그럼 뭐야, 이게? 이게 뭐야? 그러니까 좌표로 불러봐봐. 마이너스 2,0이겠죠. 이해됐어? 그리고 이 좌표는 어떻게 됩니까? 0,4죠. 아! 0, 마이너스 4죠. 네? 그럼 대입을 해봅시다. y는 ax-p의 제곱이라는 식에다 대입해야 될 게 뭐야? 마이너스 2,0과 0, 마이너스 4. 둘 다 대입해. 어떻게 됩니까? 0은 a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p의 제곱. 그러므로 a는 0이 아니니까 p가 마이너스 2겠죠. 예? 그럼 식을 다시 써보면 y는 a의 x 플러스 2의 제곱이다. 근데 얘가 0, 마이너스 4를 지나죠. 예? 이해됐어? 여기다가 0, 마이너스 4를 대입해줘봐. 마이너스 4는 4a니까 a는 얼마? a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2,0 굳이 되게 많아서 왜? 저기 축방이니까. 그 얘기를 이제 하려고 했어요. 지금 방금 요건 정리됐어요? 이게 가장 기본이야. 자, 두 번째로 도형 이제 그래프의 모양을 보시고요. 이 그래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좀 다른 입장에서 바라보면 확대를 좀 해볼게. 잘 봐봐. 잘 봐야 돼. 색깔을 좀 다르게 가보자. 아, 요거를 표시해보자.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 그래프의 꼭지점이죠. 얘는 아래로 볼록한 꼭지점이죠. 서로가 서로의 어디를 지납니까? 축을 지나죠. 서로의 꼭지점을 이렇게 지나는 거지. 이해됐을까? 그러면 x의 변화량에 대한 꼭지점으로부터 x의 변화량에 대한 y 값이 어떻습니까? 서로 같죠? 이해되냐? 꼭지점을 기준으로 같은 높이에 같은 x만큼 이동을 해. 우린 이걸 뭐라고 말할 수 있어? 뭐가 같다? 이거 뭐가 같다? 뭐? 폭이 같다. 같은 y만큼에 해당되는 폭이 동일하잖아. 폭이 같다는 건 뭐가 같아? 뭐가 같아? 최고차항의 개수의 절대값이 같죠? 아, 하나가 1이네?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이겠지. 이해됐느냐? 자, 다시. 그래서 이 형태를 잘 봐봐.
둘이서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데 얘도 꼭지점, 얘도 꼭지점인데 둘이서 꼭지점을 교환을 하듯이 이렇게 지나가. 이해됐어? 이런 상태면 같은 y값만큼 이동할 때 x도 같은 양만큼 변하고 있죠. 그치? 같은 y에 대한 뭐가 동일해? 뭐가 동일해? 폭이 같다고, 폭. 요만큼의. 폭이 서로 동일하다고. 그러면 부호는 다르지만 폭이 같으니까 절대값이 서로 같은 이차함수겠다. 이것도 이해되느냐? 진짜로. 그럼 A값 구하고 시작하는 거죠. 그럼 끝납니다. 대입을 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주어져 있는 두 이차함수의 특징을 보고 A값을 이렇게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됐어? 이거 글로 써서 외울 거야? 생각해봐. 글로 써볼게. 2차 함수 있어. 2차 함수라는 단원에서 서로의 꼭지점을 지나는 서로의 꼭지점 지나면 최고차항의 값이 부호가 반대라고 쓰고 외울 거냐고 이거. 이거 외울 거야? 외울 일이야 이게? 외운다고 해결될 일이야? 수학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하면 끝도 없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래프의 특징을 그대로 읽어내는 연습이 더 중요해. 같은 y만큼을 움직이는데 x가 서로의 꼭지점을 지난다. 즉 폭이 같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 그치? 이걸 뭐 쓰고 외울 일이 아니다. 넘어갑니다. 15번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 구하는 거 이제 좀 적응되셨죠? 야, 그 얘기 좀 해보자. 우리 도형의 넓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이거 사실은 여러분들 초등학교 4, 5학년 때 넓이라는 개념을 처음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딱 확고하게 자리 잡았으면 되게 편한 일이에요. 도형의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을 단위값으로 보고 직사각형은 이 단위값인 정사각형이 몇 개 들어가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삼각형도 그러면 어떻게 넓이를 구하지? 딱 들어맞는 직사각형 있죠. 직사각형 면적의 반만 해당되니까 직사각형으로 생각하고 넓이 구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원도 어떻게 돼? 원도 이걸 잘게 쪼갠 걸 앞뒤로 위아래로 이렇게 겹쳐서 그려가지고 직사각형 형태로 최대한 잘게 쪼개서 붙이는 거죠. 맞아? 이게 넓이에 대한 기본 입장이고 그러므로 이 입장은요 고등학교 2학년 2학기에 들어가는 미적분이라는 단원에서 적분에서도 저 입장이 똑같이 쓰입니다. 결국에 도형의 넓이는 뭐다? 정사각형이 몇 개 들어가는가를 따지는 거다. 쉽게 생각하면 언제나 그렇기 때문에 정사각형의 개수는 직사각형으로 따진다. 그럼 내가 어떤 도형의 넓이를 구하려고 할 때 직사각형 형태로의 변형을 무조건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그럼 직사각형으로 가는 중간 길이 뭐가 있느냐? 바로 평행사 변형이 있다. 그래서 이런 동글동글하게 생긴 녀석들이 위아래로 있다면 얘 관계를 먼저 봐야 돼. 얘네들은 어떤 관계 있어? 그냥 y축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대응하는 점들을 요렇게 비교해보면 여기 길이 얼마? 이쪽 길이 얼마? 다음에 안 보이면 여기를 앉아라. 그지? 잘 안 보이면 여기가 좀 잘 보이지 않겠어? 일로. 괜찮아.
여기 길이도 3, 여기 길이도 3. 끝났죠? 이렇게 앉으면 편하죠. 그 다음에 여기를 따져보면 이쪽에 빠진 부분과 이쪽에 튀어나온 부분이 어떻습니까? 같잖아요. 그쵸? 이해됐느냐? 잘라서 이동해서 여기 메워준다 생각하면 결국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해됐어? 이해됐어 안 됐어? 아래 잘린 부분만큼 위에 채울 수 있으니까 그럼 이 평행사변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따로 떼어볼까? 이렇게 되겠죠. 자, 요 높이 3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뭐 말면 돼? 요렇게 높이 말면 되지. 이해됐어? 여기가 얼마야? x는 2죠. 처음에 x는 0이고 여기가 x는 2니까 높이 부분의 길이가 얼마다? 2다. 넓이 6이다. 단위는 없다. 센티미터 이런 거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 표준형이죠. 160쪽. 13번. 근데 과제가 진짜 몇 문제 안 되는데 좀 그렇다.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표준형 개념 다시 설명해 줄까? 어? 풀었어야 되는 거야, 이건. 어려서 손 못 댔어요. 난이도 일리가 없거든, 이게. 응? 다시. 선생님이 그냥 요 밑에다가 간단하게 써놓을게, 표준형. 개념만 다시. 다시 한번 써. 자, 봐봐. 우리가 이차 함수식을 표준형으로 쓰는 이유는 뭐지? 표준형을 써야 모양과 꼭지점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다. 우리가 이차 함수뿐만 아니라 어떤 함수 그래프든 모양과 위치를 결정 봐야 되는데 표준형은 이 두 가지 값을 모두 포함해서 설명하고 있는 식이야. 알겠어? 어떻게 생겼어? 당연히 모양은 최고창의 개수가 결정하고 꼭지점의 x좌표와 y좌표 p와 q.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 p, q가 되고 특별히 꼭지점의 x좌표를 우린 뭐라고 불러? 우린 꼭지점의 x좌표를 뭐라고 불러? 뭐라고 불러? 꼭지점의 x좌표를 뭐라고 불러? 2차 함수 그래프가 위로 볼록하든 아래로 볼록하든 이 꼭지점의 x좌표 얘가 나타내는 값이 뭐야? x는 p 이렇게 되는 거잖아. 우린 이 선을 뭐라고 부르냐고. 축을 나타내는 식. 그렇지. 우리는 그래서 꼭지점의 x좌표만 똑 떼서 축의 방정식이라 부른다. x는 p. 표준형은 이게 다예요. 끝이야. 표준형 개념 이게 끝이야. 더 할 게 없어. 나머지는 문제 해석이다. 1번 같이 했나요? 선생님이랑 3번도 같이 했고요. 2번 볼 필요 있으면 볼게요. 2번 봅니다. 너의 꼭지점의 좌표가 꼭지점이 너 위에 있습니다. 2번 꼭지점 좌표 써보세요. 이 녀석의 꼭지점 좌표 p, 3p의 제곱. 너가 어디 위에 있어? y는 4x 플러스 4 위에 있다. 함수 그래프 위에 좌표 있어요. 뭐 한다? 대입하면 됩니다. 3p제곱은
4p 더하기 4. 이항해서 3p제곱 마이너스 4p 마이너스 4는 0. 3p의 p, 2의 2, 이쪽이 마, 이쪽이 뿔. 인수분해 완료. 맞습니까? 그리고 p 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2 또는 2다. 다음 중 걸리는 건 양의 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양수 2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을까요? 3번 같이 했나요? 4번 보죠. 4번. 이차함수 그래프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 이동했는데 꼭지점의 좌표 추계 방정식을 얘 지금 평행 이동만 했죠? 다시 한번 연습합니다. 이 이차함수의 최고차항 계수는 마이너스 1이고 꼭지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냐면 현재 마이너스 3,0이야. 맞지? 얘가 뭘 했어? 평행이동을 했어. 평행이동을 하면 꼭지 최고차항의 개수는 그대로지. 모양 안 바뀌죠. 꼭지점의 좌표는 바뀝니다.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더 가래요. 그럼 마이너스 6이죠. y축 방향 4만큼. 자, 요렇게 바뀌었어요. 이해됐어? 자, 다시 2차 함수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 뭐하고 뭐만 결정하면 돼? 모양과 위치, 꼭지점이죠. 그래서 이 최고차항의 개수랑 꼭지점의 좌표만 알면 평행 이동을 했던, 대칭 이동을 했던, 어떻게 움직였든 간에 이 두 값을 추적해 가시면 돼요, 그냥. 그랬을 때 이렇게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P는 마이너스 6, Q는 4. 그 다음에 추계 방정식은 언제나 누구다? 꼭지점의 X좌표. 너가 추계 방정식. 근데 P 값 자체가 꼭지점의 X좌표죠? 맞아요? 네. 대답 좀 해줘. 그러면 M은 P와 같은 마이너스 6이다. 되겠어? (5번은) 같이 했나? 5번. 근데 5번 문제 4번이랑 똑같죠?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게. 우리는 2차 함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뭐와 뭐만 본다? 최고차항 계수와 꼭지점 좌표. 오케이? 최고차항 계수와 꼭지점 좌표. 이거 너무 어려서 못 풀었다고 하니까 다 설명해 주고 있는 거야. 알겠어? 근데 난 설명하면서 계속 좀 그래. 이게 진짜 못 풀 만큼 너무 어려웠나. 자, 한번 봐봐. A 값이 있고요. 몰라. A 값은 현재 모르고요. 꼭지점의 좌표가 1,0이야. 근데 얘가 평행이동을 했고요. 평행이동을 했기 때문에 최고차항 계수는 바뀌지 않았고 꼭지점의 좌표는 한번 보세요. 꼭지점의 좌표 이 상태에서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4만큼 그러니 2,4라고 쓸 거야. 선생님이 1 더하기 1이라고 안 써서 여러분들 혹시 선생님 너무 암산 많이 한 거 아닙니까? 이러면 좀 곤란해. 이해됐어? 1로부터 1만큼 더 가서 2가 됐습니다. 됐죠? 너가 어디를 지나? 1,1을 지난대. 그러면 다음 특징을 보이는 이차함수 식을 쓰세요라고 한다면 y는 어떻게 써? 불러 a에 x-2 제곱 더하기 4. 이제 식이 나왔어. 그치? 너 가. 어디를 지나? 어디를 지나? 1,2를 지나. 뭐해? 대입해야겠지. 대입해봐. 언제나 최고차항 계수와 꼭지점만 잘 추적하시면 이차함수는 끝납니다. 그냥 끝. 그거 말고 할 게 없어. 또 해볼까?
6번 문제 그냥 한번 볼게요. 이차함수 이렇게 파악하는 겁니다. 최초에 주어져 있던 이차함수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었어. 근데 이 녀석을 이동을 시켰대. 평행 이동을 시켰으니까 최고차항의 개수는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지 않아. 꼭지점의 좌표만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 마이너스 2 플러스 P 마이너스 1 플러스 Q 이렇게 이동을 했대요. 이해됐습니까? 근데 이렇게 이동한 이 꼭지점의 좌표가 1, 마이너스 4라고 했습니다. P값 구할 수 있죠? 좀 어려울 수 있어요. P는 3, Q는 마이너스 3. 그리고 이게 K, 마이너스 16을 지난다고 했지.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차함수 식으로 써보자.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식 쓰는 거 가능? 근데 얘가 어디를 지나? K, 마이너스 16을 지난대요. 그럼 뭐 하면 돼?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계산 정리. 넘어가면 마이너스 16은 마이너스 3분의 1 K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바 정리하면은 K 마이너스 1의 제곱이 36이면 되죠. 그죠? 이거 얘 이렇게 2항하고 2항에서 3 곱한 거예요. 좌변에 3 곱해서. 고로 여기서 2차 방정식을 어떻게 풀 거냐?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K-1은 뿔마 6이므로 에? K 값은 얼마 나와? 7 또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이 2차 방정식 풀 때 물론 전개해서 2항하고 인수분해 할 수 있습니다. 그거 되게 돌아가는 거죠. 그쵸? 돌아가는 겁니다. 제곱해서 36 되는 값 뿔마 6이에요. 이렇게 처리돼야 돼요. 오케이? 그랬을 때 양수 K를 구하라 그랬어. K 양수인 거 7. P하고 Q는 아까 구해 놨고. 이해됐지? 많이 어렵나? 괜찮아? 다시 한 번 더. 처음에 주어진 조건, 변화한 값, 그에 대한 해석과 계산은 여러분도 앞에 했던 것 동일합니다. 그죠? 뭐만 추적한다? 최고차항 계수, 모양을 결정하는 최고차항 계수와 위치를 결정하는 꼭지점만 추적하시면 되겠다. 표준형은 저걸 식으로 표현한 형태의 이다. 그래서 이 다음에 할 일반형 또한 분석할 때는 표준형으로 전환하죠. 식을 바꿔서. 넘어갑니다. 7번도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어려워서 하나도 못 풀었다는 게 내가 너무 마음에 걸려서 지금 어디를 어떻게 더 설명을 해야 될지 조금 감이 안 와. 그럴 수 있지. 맞아, 다 설명합니다.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F 고르기네요. 틀린 것 찾기예요. 얘는 최고차항 계수 마이너스 2에 꼭지점의 좌표가 1,1인 상태야. 너 분석하래요. 얘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 1만큼으로 평행 이동한 그래프이다. 맞고요. 축의 방정식을 읽을 때는 꼭지점이 어디? X좌표, X는 1 맞고요. 꼭지점의 좌표 1,1 맞아요. 최고차항 계수 음수니까 이렇게 생겼죠. 위로 볼록한 거 맞고요.
y는 2x제곱과 폭이 같다. 그래프의 폭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2차 함수 그래프의 폭은 누가 결정해요? 절대값, 최고차 함계수의 절대값. 3,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어떤 상태일까? 여기 1,1이고 0일 때는 마이너스를 지나네요. 그죠? x에다 0 대입하면 마이너스 0,1. 3, 4분면 지납니까? 안 지납니까? 지나죠. 5번이 틀렸습니다. 될까요? 좀 어때? 아직 좀 많이 어려워? 감이 좀 왔어? 보자. 다음 그래프를 보고 그냥 이차함수 식을 구하라고 한 겁니다. 특징적인 좌표 뭐 있죠? 값으로 준 게 여기를 2, 마이너스 1이라고 쓰고 여기 y 절편 뭐라고 써? 0,3이라고 써. 우리가 표준형으로 쓰기에 꼭 들어가야 될 값 여기 있네요. y는 최고차 함계수 모르고요.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 너가 어디를 지나? 0,3을 지나. 3은 4a 마이너스 1. 고로 a는 최고차 함계수 1. 1. a는 1. p는 0. q는 3. 뭐 이렇게 되나? 아 이건가? 뭐 아무튼 좌표 끝났습니다. 맞죠? 식으로 다시 써볼까요? y는 최고차 함계수가 1이니까 x-2의 제곱 마이너스 1. 괜찮을까? 9번. 다음 2차 함수 그래프가 증가 구간을 찾으래요. 다음 2차 함수 그래프의 증가 구간. 보면 엎어져 있고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인 상황. 자, 증가 구간은 어떻게 돼요? 어디가 증가하고 있는 구간이야? 축보다 왼쪽이죠. 축보다 왼쪽이 봐봐. x값이 증가할 때 y도 함께 증가한 여기를 읽어야 되잖아. 그지? 증가 구간을 찾으래요. 뭐라고 말할 수 있어?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영역. 여기가 증가하는 구간입니다. 될까요? 끝입니다. 할 수 있겠죠? 넘어갑니다. 10번 봅니다. 2차 함수 그래프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후에 다시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 지금 일단 a가 3이고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이야. 이해됐을까? 그러니까 지금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건데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죠. 그지? 그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엎어지겠지? 다시 한번 아래로 이렇게 볼록한 녀석을 x축에 대칭 이동시키면 이렇게 위로 볼록하게 바뀔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걸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자, 일단 최고차인 계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부호가 반대로 뒤집어지겠죠? 자, 꼭지점의 좌표는 어떻게 바뀔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이 어디로 바뀌었을까? 마이너스 2, 6으로 바뀌었겠죠.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누가 바뀌어? y가 바뀌어. 이해됐어? 그 다음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바뀌고 두 번째, 얘를 다시 y축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하라 그랬단 말이야. y축 대칭.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해. 요거 잘 생각해. 현재 좌표가 어디야? 마이너스 2,6 여기죠. 마이너스 2,6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엎어져 있을 거 아니야. 그러지? 그지? 이해됐어? 이걸 Y축을 가지고 대칭 이동해버리면 그래프 이 모양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이 모양 자체는 위로 볼록인 거 그대로 오죠. 근데 꼭지점의 좌표는 어디로 바뀌겠어요? Y 그대로고 X만 부호가 바뀔 거니까 A값 그대로 최고차 한계수 그대로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꼭지점의 좌표만 2,6이 되겠다. 이거 이해 됐습니까? 이해됐어요? 하나하나 이해됐어? 이게 X축 대칭이야. X축 대칭하면 뭐가 바뀌어? 바뀌는 것만 체크해. 최고차 한계수 바뀌고 Y값이 바뀌겠죠. 요렇게가 바뀔 거고 Y축 대칭 이동시키면 모양은 그대로고요. 꼭지점의 X좌표만 여기서 요렇게 바뀌겠죠. 됐어? 얘가 3, 마이너스 K를 지난대. 그러니까 식을 여기서 써보면은 Y는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2제곱 플러스 6 식 썼어? 이렇게? 할 수 있겠어? 너 가! 3, 마이너스 K를 지난답니다. 자, 마이너스 K는 3 대입하면 마이너스 3 더하기 6이죠. 3 대입하면. 고로 K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가 3이니까. 이해될까?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 이론은 여러분들 만약에 하게 되면 고1 과정에서 따로 있어요. 그때 가서 좀 더 깊이 있게 할 거고 지금 그렇게 괜히 복잡하게 살을 붙일 필요 없다 그랬죠. 그냥 이대로 그려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X축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되겠는지 그리고 이거 외울 일이야? X축 대칭 이동시키면 최고차 한계수의 부호가 바뀌고 꼭지점의 Y좌표의 부호가 바뀐다. Y축 대칭 이동시키면 최고차 항의 계수는 그대로 가고 꼭지점의 X좌표의 부호만 바뀐다. 이거 써서 외울 거냐고. 외워야 돼? 아니야. 외우는 거 아니야. 그래프 개형을 간단하게 그려서 생각해. 야, 이게 X축 대칭 이동하면 모양이 어떻게 될까? 바뀔까 안 바뀔까? 바뀐다면 어떻게 바뀔까? 생각을 하고 풀면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수학에서 이런 걸 왜 외울까? 수학에서 이런 걸 왜 외우려고 들까? 생각하기 싫어서야. 진짜로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것까지 글로 써서 외운다는 건 생각하기 싫다는 뜻이야. 근데 이런 방식의 공부는 중학교까지는 좀 도움이 되거든요. 중학교까지는 도움이 돼요. 근데 이런 방식의 공부는 어떤 단점이 있느냐? 생각하는 걸 더 하지 않게 만들어버려요. 외우게 만드는 거. 이해됐어? 핵심만 딱 짚고 가장 기본적인 개념만 손에 꽉 움켜쥐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잖아요. 그 습관이 계속 이어지면은 이제 나중에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힘이 강해집니다. 생각의 힘이. 11번, 12번.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 안 해도 될 것 같아. 다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13번 해볼까? 13번? 14번? 14번. 색칠한 부분의 넓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어떤데? 그냥 그래프 개형만 보죠. 얘가 지금 Y축 방향으로만 이동을 해놨죠. 그러니까 어때?
얘가 평행이동을 이 위로만 올려놓은 거잖아. 아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 부분 떼서 여기 마저 채우면 실제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결국 잘라 붙이면 요 평행사변형이 되겠다. 그런데 요 높이가 얼마니? 8이니? X축까지. 그러니까 여기. 축의 방정식까지. 거리는 얼마? 4. 끝. 잘라 붙이기. 되겠는가? 지난주 것까지 해와야 돼. 이번 주 확인학습 때. 지난주 못한 것까지. 자, 일반형이야. 굳이 표준형과 일반형 구분할 필요 없다 그랬죠. 단, 일반형의 분석을 표준형을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자, 봐. 개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써볼게. 일반형이라고 하면 다 전개해 놓은 식이죠. 이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식이야. x에 대한 2차식은. 이해되니? 근데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야만 꼭지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어. 근데 최고차항 개수는 알아 몰라? 확정이 돼 있죠. 어? 그럼 이제 뭐만 알면 돼? 모양은 딱 보는 순간 알아. 위치만 알면 되지. 위치 결정하는 값이 뭔데? 꼭지점이라 그랬잖아. 표준형으로 올 때 꼭지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지? 완전 제곱식 만들 때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됐죠. 처음 보는 것 같아? 아니야? 돼? 그러면 꼭지점의 y좌표는 어떻게 보라 그랬지? 그렇지. 얘를 식에다가 대입한 값이면 꼭지점의 y좌표 나오니까 꼭지점의 y좌표까지 축의 방정식 외우듯이 외워버리면 외울 게 많고 복잡한데 의미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만 외워? 축의 방정식만 외우라고 했어요. 이거는 외워놓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전개식도 써봤고요. 이해됐을까? 근데 이거 안 외워도 완전 제곱식 만들면 되는데 이걸 해놓으면 되게 편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외워라. 자, 홀짝을 또 해봐야겠죠? 선생님이 이번에 홀수번을 풀어볼 테니까 그러면 니네가 짝수번을 좀 해와라. 그러면 좀 더 깔끔하겠다. 참수 일반형. 일반형 다음 단원이 뭐니? 19하기니? 그래? 그럼 오늘 2개 나가면 되겠다, 지금. 좀 쉬었다가 하자. 이거 좀 치우게, 먹은 거. 쓰레기 줘봐, 선생님 치워줄게. 일반형 털 때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다른 거 없어. 이것만이야. 자, 이 둘의 꼭지점이 일치합니다. A, B를 구하세요. 꼭지점이 같답니다. 꼭지점 어떻게 구한다고요? 이거. 끝이야. 끝. 자, 위에 있는 꼭지점 좌표 어떻게 됩니까? 이거 얼마예요? 1이죠. 어? 어렵나, 혹시? 이거 계산 어렵나? 됐어? 그 다음에, 그럼 이거 대입하라 그랬죠? 얼마입니까? 3이죠. 그럼 여기서도 꼭지점이 1,3이면 되는 거지. 어떻게 처리할까? 대입? 자, 다시. 그러니까, 너도 1,3을 꼭지점으로 갖는다는 거지. 그랬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이걸 이용하던지, 아니면은 표준형을 이용하던지. 이해됐을까? 이 상태에서는 이 최고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3분의 1 분수 형태이기 때문에 번분수 써도 돼. 이해됐어? 두 가지 다 해볼게요. 만약에 이걸 그대로 가져와서 쓴다면은 3분의 2 분의 a, 이게 1이죠? 이해됐습니까?
왜? 숫자가 있는 나랑 달라? 니네랑? 왜? 페이지가 어디? 1차 학습이네. 필수 예제가 아니라 1차 학습이었네. sorry. 어이, 뭐 똑같은 문제긴 한데요. 여기 꼭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1이네요. 그죠? 3 마이너스 6 더하기. 좀 어려울 수 있지만 5 빼기 6입니다. 그죠? 자,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표준형을 써도 상관없고요. 어허. 요 식을 그대로 써도 상관없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1분의 a, 마이너스 1일 거 아니야. 얘는 이거일 거고. 그치?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x의 제곱 플러스 a가 1이죠, 지금. 어? x 플러스 b야. 얘가 어디를 지나? 1, 마이너스 1을 지난다고. 이해됐어?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b. 고로 b는 마이너스 2분의 3. 여기서 a는 1. 이렇게 나오겠죠. 해서 잘 봐봐. 상황에 따라 조금 쓰는 게 다를 수 있어요. 자, 봐봐. 미정계수가 이렇게 존재한 상태에서 얘를 갖다 쓰느니 마이너스 2분의 1에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표준형으로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 이거 전개해서 계수 비교하면 그게 더 빠를 수도 있겠죠. 이해됐을까? 이럴 때는 여기만 이제 전개 한번 딱 해주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됐을까? 그럼 전개해봐. 마이너스 2분의 1x 제곱 플러스 x에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1일 거니까. 그러면 a는 1이고 b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이게 더 빠르죠. 이해됐을까 그것도?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일반형의 해석은 뭘로 한다? 표준형으로 한다. 그러니까 표준형을 직접 갖다 쓰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다. 어? 괜찮아요? 넘어가자. 3번 보자. 일체함수 그래프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에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세요. 뭐야 이거? 해야 돼? 안 해도 되겠죠? 어떻게? 오랜만에 일체함수 분석 한번 해볼까? 기울기 얼마입니까? 기울기 얼마예요? 기울기 마이너스 2죠. y절편 얼마입니까? 2죠. 대입하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자, 이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1차 함수인데 너의 뭘 구하라 그랬어? 너의 꼭지점이죠. 자, 너의 꼭지점 찾아보자. x좌표 얼마입니까? 꼭지점 x좌표 1이죠. 1을 대입하면 2네요. 너무 쇼컷이야? 선생님이 너무 줄였었나? 감 왔어? (5번) 가자. 너의 꼭지점의 좌표가 너 위에 있답니다. 보죠. 꼭지점의 x좌표 어떻게 됩니까? 너의 꼭지점이 이 위에 있답니다. 자, 꼭지점 좌표 한번 써보자. 너의 꼭지점 좌표 어떻게 되니? 꼭지점 x좌표 어떻게 돼? 2, y좌표는 대입해.
마이너스 4 더하기 8 더하기 2k 마이너스 3. 인정? 이해됐어? 꼭지점의 x 좌표를 확정하면 이걸 대입할 때 나오는 값이 y 좌표다. 됐어?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를 정리하면 2, 2k 더하기 1이다. 이 꼭지점 좌표입니다. 너가 어디 위에 있어? y는 x 플러스 5에 있다 그랬죠. 그럼 대입하면 돼요. 2k 플러스 1은 2 더하기 5. k는 3. 끝.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혼자서 할 수 있겠어? (7번으로) 갑니다. 다음 이치함수 그래프가 지나지 않는 거, 함수 그래프 개형을 그리라는 거죠. 최고차항 계수 확인했고요. 꼭지점 좌표 어떻게 됩니까? 꼭지점 좌표 1,2네요. y 절편은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기서 1,2를 꼭지점으로 하는데 위로 볼록하잖아.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게 이 값을 우리 뭐라고 불러? 상수를. 그치, 얘가 언제나 y 절편이 x에다 0 넣었을 때 y 절편을 이렇게 편하게 볼 수 있다. 이해됐어? 이것도? 그럼 어떻게 생겨? 이렇게 생기겠지. 지나지 않는 사분면 어딥니까? 어디 안 지나요? 이 사분면을 안 지나죠. 개형 그릴 수 있겠어? 이 사분면 지날지 안 지날지는 여러분들이 요걸로 판단하셔야 돼요. 잘 봐. 1,2를 꼭지점으로 하고 위로 볼록하는데 봐봐. 얘가 이렇게 될지 알 수 없잖아. 그지? 그럼 이 사분면 지날지 안 지날지는 어디를 봐야 돼? 그렇지. y절편. y절편 어디 있어? 언제나 상수항. 가능? 넘어가고 9번 봅니다. 다음을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어쨌든 평행이동을 해서 다음과 일치한대요. 꼭지점의 좌표를 한번 알아봅시다. 현재 꼭지점의 좌표가 어떻게 됩니까? 야, 분석해봐. 꼭지점의 좌표가 0,1이죠. 어? 이게 어떻게 이동했어? 최고차항 계수 똑같이 가고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이니까 마이너스 4. y축 방향으로 9만큼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누가? 얘가. 너는 이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이해됐어? 그랬을 때 지금 꼭지점의 x좌표가 확정이죠. 이걸 이용해서 값을 구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a분의 4는 마이너스 4. 고로 a는 얘가 얼마여야 돼? 얘가 마이너스 1이면 되겠죠. a는 그러니까 얼마야? 2분의 1이야. 뭐 다른 거 안 해도 되겠죠. 10번은 이제 가 뭡니까? 위아래로만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연결해줘야 될 점이 요렇게랑
여기, 아이고, 휘 있네. 휘 있네. 이렇게 연결하면 요 평행사변형 보여요? 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로 구할 수 있겠죠? 어디를 떼서? 요 아랫부분 떼서 여기 비어있는 부분 채우면 되니까. 이해됐어? 더 안 건드립니다. 아까 했던 문제랑 거의 동일하니까 따로 더 추가로는 안 건드렸어요. 11번.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좀 좋을까? 이게 왜 이차함수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지? 자, 우선은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거, 이 문제 여러분들 처음 풀라고 하면 전혀 방향을 못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머리 싸매지 말고 그냥 내 얘기 들어. 알겠지? 자, 이 두 식에다가 1부터 100까지 대입하고 분모 분자로 쪼갰어. 얘네 둘이 대체 무슨 관계길래? 보도록 합시다. fx는 만약에 fx, gx 모두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하면 뭐 1을 넣든 3을 넣든 어떤 나름의 규칙이 나올 거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인수분해 안 되잖아. 뭐 어쩌라는 거지? 추계방정식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분의 3이잖아. 이해됐을까?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5 이렇게 됩니다. 자, gx의 표준형은 이렇게 됩니다. 보면 fx랑 gx가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 차이 나니? 왜 이러지? 꼭지점의 x좌표가 얼마 차이 나? 1 차이 나죠? 이해됐을까? 이게 1 차이 난다는 얘기는 뭘까? 여기서 만약에 x는 1에서 나오는 함수값은 여기선 2에서 나오는 함수값이랑 동일하겠죠? 이해됐을까? 즉 gx의 식은 f보다 1만큼 더 큰 자꾸 침 뱉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선생님 입술이 텄는데 입술 그 터서 이렇게 벗겨진 피부 있지? 그게 자꾸 입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 자, 봐봐. fx 함수 그래프랑 gx 함수 그래프가 차가 얼마야? 1 차이 나잖아, 1. 그러면 같은 높이 요렇게 잡아보면은 이게 x는 1에서 나오는 함수값이랑 gx에서 2에서 나오는 함수값이 동일하다고. 쏘리. 식을 잘못 썼네. 요렇게 써야지.
그래서 gx의 함수식은 fx보다 x-1 한 거. 무슨 얘기냐면 g의 2는 뭐와 같다? f1과 같다. 그러니까 g와 f 사이의 어떤 특정한 관계? 규칙? 찾아보면 요렇게 되더라. 됐어? 아, 이해가 되면 돼. 여러분들한테 풀란 얘기가 아니야. 내가 설명해 줄 테니까 이 설명이 이해가 되는지를 보란 이야기야. 다시 한번. 이 두 이차 함수의 위치적 관계가 보면은 여기 축이 1만큼 차이 나고 이제 꼭지점 y좌표 같잖아요. 하기 때문에 같은 높이가 어디에서 나와? 1만큼 차이 나는 높이에서 나온다고. 어? 그리고 식을 봤더니 gx의 식은 fx에다가 x-1 한 거야. 그지? 이것도 이해됐어? 결론. 이런 규칙을 갖게 되는 거죠. g에다가 2를 대입한 건 f에 2를 대입한 것과 같은 결과를 갖는다. 이해됐어? 그랬을 때 이거 구하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 얘네 둘이 같고 얘네 둘이 같고 그 다음이 같고 그 다음이 다 같겠지. 이해됐어? 그러면 이 문제가 물어보고 있는 식을 약분을 모두 끝내면 분모가 뭐 남아요? g의 1만 남고요. 분자는 f100이 남습니다. g의 1은 얼마입니까? g의 1은 얼마죠? 1. f100은 얼마입니까? f100은 얼마예요? 131이죠. 아니, 1301이네요. 10301이네요. 답은 1030이에요. 어? 1학년 3반 1번. 1번. 선생님은, 야, 나 방금 다 생각났어. 내 대학 학번이랑, 니네 학교 다닐 때는 이런 식의 학번을 쓰겠구나. 이거는 학번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말하는 나중에 학번과 또 뭐 군번과 이런 것들은 고유번호여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알아? 이건 작년 1학년 3반 1번도 이 번호일 거고 내년 1학년 3반 1번도 이걸 거고 옆 학교의 1학년 3반 1번도 이걸 쓸 거야. 그치? 근데 군번 학번은 나중에 진짜 받는 학번과 군번은 이 번호는 우리나라에서 나만 쓰는 번호. 마치 주민번호처럼. 선생님, 생각났다 했던 게 뭐냐면, 선생님 갑자기 대학 학번이랑 군대 군번이 다 생각났어, 방금. 뭐였지? 그거. 뭐요? 예. 군번! 일루미나시! 용요! 알로! 이사님동! 아닌데? 아! 다 생각났어. 선생님이 선생님 나보고 대라고 하면 주민번호 될 수 있고 대학 학번 될 수 있고 군번 될 수 있다. 야, 나 이거 다 기억난다. 총번은 기억 안 난다. 총번. 총번도 외웠는데. 군대 가면 총을 받아. 군대 가면 이제 자기가 쓰는 총을 받는단 말이야. 선생님 때는 K2를 썼고. 그치? 방아쇠가 안쪽에 있고 탄창을 밑에 꽂는데 방아쇠보다 앞쪽에 있고 총열이 있고
총열이 앞으로 쭉 빠지고 가스 있고 여기에 총열 덮개가 이렇게 덮여 있지. 안에 가스가 이렇게 들어있고 총열 덮개 이렇게 돼 있고 가늠자가 여기 이렇게 있고 개머리판 있고 개머리판 접이 있고 아니야? K2 있고 K2 위에 가늠자 있고 딱 이렇게 생겼겠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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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딱 요 정도. K2. 자랑스러운 K2. K1은 총열이 좀 더 짧아. 돌격병들이 쓰는 거야. 총구는 조금 더 넓어. 총구가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버튼을 눌러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어. K1은. 돌격병들. 짧게 잡고 툭툭툭툭 잡고 집어넣으면 요만해져. 요만해져. K1. K1이 훨씬 짧아. 탄창은 K2, K1 호환되고 K2. 몇 년만 기다려봐. 총번도 있다고, 총번. 총번! 자기 총번 외워야 돼. 내 총 번호 외워야 돼. 갑자기 뭔 얘기하는 거야?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1학년 3반 1번. 아, 왜 군대 얘기하고 그래, 내가? 나 왜 군대 얘기했어? 선생님, 강원도 최전방에서 철책만 지키다 왔어요. 군대에서 용접하다가 한쪽 눈이 난시가 심하게 와버렸어요. 왜냐? 용접할 때 용접 마스크가 있지요. 아크 용접은 매우 밝은 빛이기 때문에 우리 부대는 용접 마스크가 없었어요. 실눈을 뜨고 용접을 했어요. 철책 용접을 이렇게 하다가 이 빛이 눈에 너무 많이 들어오잖아요. 이제 우리 이제 군대 전문 용어로 아다리가 났다고요. 어떻게 되느냐? 눈을 못 떠요. 계속 눈물이 나요. 자고 일어나면. 홍길동이라 해보자. 홍길동 선생님 눈이 안 떠집니다. 왜 그래? 눈이 안 떠집니다. 왜? 어제 뭐 했어? 어제 용접 작업했습니다. 야, 저 용접 마스크 안 줬어? 네, 어제 용접 마스크 없이 3명, 용접했던 3명 다, 눈에 이게, 아주, 한 3일 동안 눈을 거의 못 떴어요, 용접 때문에. 놀랍게도 크리스마스였어. 얼마나 서럽던지. 나중에 알았어. 그 뒤로 내가 빛을 보면 빛이 이렇게 찢어져 보이거든, 빛이. 근데 가지 마라, 군대. 야, 니네는 가는 세대일 거 아니야? 안 가는 세대일 거 아니야? 너네까진 가겠다, 그자? 얄짤없다잉. 아휴. 가도 기술 살려서 가라. 전공 살려서. 그냥 선생님 공대거든? 선생님은 이공계 중에 공대인데. 건설 시스템이라고 토목이야, 토목. 선생님 전공은. 할 게 삽질밖에 없다 가면. 맨날. 2년, 지금이야 군대가 16개월? 18개월? 26개월. 790일. 와, 잔인했다, 잔인했어. 군생활. 뭔 얘기? 자꾸 왜 이래? 돌아와. 12번 문제 봅니다. 다음 이치 함수 그래프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영역에서 증가하고 마이너스 2보다 큰 영역에서는 그쵸? 감소합니다. y절편을 구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어차피 유로 볼록하고요. 여기 추계 방정식이 뭐란 얘기야? 추계 방정식 마이너스 2다라는 뜻이야.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영역에서는 증가, 큰 영역에서는 x값 따른 y값 감소.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죠. 이게 무슨 얘기야?
축이 마이너스 2다. 축방 어떻게 됩니까? K죠. 그냥 K죠. 식을 봐보세요. 다음 식을 보면서 축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어떻게 됩니까? 그냥 K죠. 이게 K다. 끝났는데요? 끝났어요. Y 절편 구하라는데 Y 절편이 뭡니까? Y 절편인 K 아닙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입니다. 해석하면 끝나죠. 됐어요. 아니야? 나 왜 짝수번 풀었냐? 홀수번 푼다면서. 13번 봅니다. 자, 13번. 다음 이차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차함수 먼저 분석해보죠. 최고차항의 개수 마이너스 3분의 2이고 꼭지점의 좌표, 꼭지점의 x좌표가 어떻게 되느냐? 3분의 4분의 4잖아요. 12죠. 아, 마이너스 4네? 마이너스 12죠. 꼭지점 x좌표가. 번분수 할 수 있겠어? 마이너스 3이잖아. 마이너스 3이잖아. 마이너스 3. 요렇게 보면 분모 분자에 3 곱해도 되고 4분의 마이너스 12 이렇게 번분수 처리하셔도 됩니다. 너무 복잡해 혹시? 할 수 있겠어? 번분수도 할 수 있겠어? 자, 그러면 y좌표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만 대입하면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9 마이너스 12 더하기 3. 이게 이제 꼭지점의 y좌표란 말이야. 대입하면. 이거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6. 그래서 얼마? 꼭지점 좌표 마이너스 15다. 어? 왜 이래 진짜. 대입을 똑바로 하란 말이야.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9 더하기 12 더하기 3이더라. 이거 마이너스 3,9죠? 부호 똑바로 보란 말이야. 나처럼 실수하지 말고. 예. 자, 위로 블록하고요. 꼭지점 좌표 구해 나왔고요. 읽어봅시다. 다음 중 T 고르기 T. 옳은 것 고른다. 아래로 블록합니까? 아닙니다. 위로 블록합니다. 축의 방정식 y는 마이너스 3 아니죠. x는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은 맞는데 축방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축의 방정식은 x는으로 가는 겁니다. 맞죠? 진짜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틀립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꼭지점의 좌표 마이너스 3컴마로 시작합니다. 너의 그래프를 마이너스 3만큼 플러스 9만큼 평행이동한 거 맞습니다. 끝. 마이너스 3보다 큰 영역에서는 여기 이쪽에서는 감소하죠. 그래서 y값도 증가한다 아니죠. y값은 감소합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합답형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넘어갑니다. 15번 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을 때 ABC의 부호 결정. ABC의 부호 결정. 헤헤이. 불러봐. A는 0보다 작고요. 축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죠. 맞습니까? 근데 마이너스 2A분의 B가 어때? 0보다 작지. 좌우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하고 싶어. 마이너스 2A를 곱하고 싶어. 마이너스 2A를 좌우변에 곱하면 부등호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A가 뭐니까? A가 음수니까. 이해됐을까? 그러면 B는 어때요? 0보다 작은 거죠. 진짜 이해돼? 그럼 C는 어떻게 됩니까? 0보다 크죠. 체크업!
C는 뭘 의미한다? 언제나 Y절편 0,C인데 Y절편 양수죠. A 음수, B 음수, C 양수. 끝. 연습 되겠어? 할 수 있겠어? 확실해? 되었어. 됐습니다. B의 부호 결정하는 걸 좀 많이 어려워들 해요. 이것도 외워라. A, B 부호가 같으면 축이 음수고 A, B 부호가 다르면 축이 양수다. 이거 외울 거냐고? 아니야. 생각하면 할 수 있어. 중요한 건 생각의 힘이야. 자꾸 외우려 들지 마세요. 더 헷갈립니다. 외우는 게 왜 위험하냐면 뭔가를 많이 잔뜩 외우잖아? 잔뜩 뭔가를 외웠다. 근데 그 중에 하나의 토시라도 틀려버리면 다 틀리는 거 아니야. 근데 왜 그렇게 하는지조차 모르면 그게 최악인 거야. 덮어놓고 암기하는 게 최악입니다. 아시겠죠? 암기로 하지 말고 해석으로 하십시오. 다음 그래프일 때 다음 그래프 그리세요야. 부호 판단. A 어때? 0보다 작죠? 마이너스 2a분의 b는 어떻습니까? 0보다 크죠? y절편인 c는 어떻습니까? 0보다 크죠? 바로 읽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2a는 부호가 어떻게 됩니까? 양수죠? 마이너스 2a는 0보다 크잖아. 여기까지 됐어? 그러니까 b는 양수지. 이해됐을까? 그러므로 a 음수, b 양수, c 양수인 상황에서 뭘 그려? y는 c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를 구할 거야. 그치? c 부호는 끝났고요. 이제 여기서 뭘 봐야 돼? 축방 봐야겠지. 축의 방정식. x는 마이너스 2c분의 a인 거고 연재 여기에서 이거의 부호만 결정해봐. 부호. A와 C, A와 C 부호 다르죠? 이해돼, 안 돼? C하고 A의 부호가 다르니까 이건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 양수야. 그럼 끝났죠? 자, 그려봅니다. 축이 어디라고? 축이 양수야. 그 다음에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할 거죠? 이해됐어? 아니야? 아래로 볼록하면서 축은 뭐다? 양수다.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던지 이렇게 생겼던지 Y절편은 양수죠. 근데 이게 위로 떠 있는 거랑 위로 이렇게 붕 떠 있는 거랑 이게 X축이랑 만나는가는 누가 결정해요? 아니죠. 판별식이 결정하죠. 근이 두 개인지 근이 없는지의 차이잖아. 그러면 판별식을 보겠습니다. 판별식 a제곱 마이너스 4bc겠죠. b와 c가 어때? 부호가 bc 부호가 어때? 같지? 그럼 얘는 a제곱 마이너스 양수잖아. 이게 0보다 클지 0보다 작을지 알 수가 없다. 알 수 있어? 뭐야? a제곱이 양수잖아요. 양수 마이너스 이거 양수잖아요. 양수 마이너스 양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A, B, C의 부호만 놓고는 판별식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 즉 얘가 여기서 이렇게 그려질지 아래로 더 뚫고 내려갈지 모르는데 확정적인 건 뭐냐면 Y절편은 양수를 찍어야 되고 아래로 볼록이고 축이 양수인 이런 녀석인 거지. 이해됐을까? 아는 정보만으로 그린다. 그러면 4번.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프가 될 수 있는 것을 찾으랬어. 이 말 한마디, 말토시 하나 때문에 이 문제가 정확하게 갈리는 겁니다. 그래프가 될 수 있는 것이란 무엇인가? 하나가 아니라 지금 보면 그래프의
기본 개형이 몇 종류가 나와요? 2종류가 나오죠. 이 2종류로 구분해 내야 된다는 거지. 이해됐을까? 그래서 수업 시간에서는 3.2.1과 다음 주 우리 목요일 날 하기로 했어요. 3.2.2는 뭐야? 어이? 그래프와 교점이죠? 몇 문제 안 되니까. 우리 홀짝 이렇게 하자. 3.2.1 필수는 짝수. 3.2.2 필수는 홀수. 홀짝 이거 좀 헷갈려? 다 짝수 풀까? 그래. 다 짝수만 풀어. 근데 확인학습은 어디까지? 3. 아까 1점 어디였냐? 요 앞에. 3.1.2니? 3.1.2? 여기까지 확인학습이야. 이해되었느냐? 그리고 지난주 확인학습 점검 못했던 경우는 이번 주에 한꺼번에 할 거니까 조금 여유 가지고 오세요. 알겠어? 그리고 가능하면 많이 해서 오는 게 시간에 좀 도움이 되겠죠. 시간 절약에.